그거를 왜 의사들마다 말이 다르지?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하셔요. 그런 질문을. 그래서 이제 구축이 뭐냐? 이거는 가슴이 단단해지는 거가 아니고 보형물이 단단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피부가 단단해지는 것도 아니죠. 오직 피막이 단단해지는 게 구축이에요. 그래서 피막 구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구형 구축이다라는 말을 옛날에 자꾸 썼었는데, 구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그랗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구축의 단계에 있어 상당히 높은 단계에 갔을 때, 그때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죠. 피막 구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맞는데, 피막 구축의 어떤 이제 그 발현, 우리가 이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라든가 어느 정도로 단단하냐, 뭐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사실 일관성이 없어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 이게 구축이야 라고 딱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피막이 단단해진다는 그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어떤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검사 수치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자, 초음파를 보고서 초음파에서 이제 그 피막의 어떤 두께가 몇 미리 이상의 구축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뭐 인터넷에서 보고서 그거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그런 어떤 스케일은 전혀 나온 바가 없어요. 증명된 바도 없고요. 단지 구축은 만졌을 때 이제 가슴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증상이거든요. 자, 그 부분은 일단 알아주시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은 베이커시 분류상 뭐 이제 뭐 1급, 2급, 3급 뭐 이제 이런 걸 또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이게 1978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급은 정상이고 2급은 이제 미니멀, 좀 이제 가장 이제 경미한 구축. 경미한 구축이라는 건 뭐냐? 환자는 잘 못 느끼고 의사가 이제 좀 느끼는 이제 그런 경우고, 3급 구축은 이제 뭐냐? 그건 물론 환자들도 이제 좀 느끼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틀어지니까 모양이 틀어지는, 당연히 촉감도 딱딱하고 이런 경우고, 4급 구축이 되는 거는 거기서 더 진행이 돼서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촉감은 많이 단단하고 하기 때문에 통증까지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자, 이게 전부 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미니멀한 구축이다, 뭐 경미한 구축이다, 심한 뭐 중등도의 구축이다, 심한 구축이다, 이제 이런 게 다 객관적 어떤 수치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본 거죠. 이제 과연 지금 이게 재현성이 있느냐, 이제 의사들마다 다 똑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느냐를 한 60명의 이제 예방술 받은 환자분을 갖다 이제 놓고서 2명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이제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게 한 거죠. 뭐 얼마나 딱딱하냐, 1, 2, 3, 4. 그 다음에 얼마나 모양이 틀어졌느냐, 1, 2, 3, 4. 양쪽이 짝짝이가 됐느냐, 그것도 1, 2, 3, 4. 그 다음에 뭐 통증은 환자한테 이제 물어봤겠죠. 자, 이런 모든 항목에 있어가지고서는 의사 A, 의사 B 간에 어떤 이제 일치가 되느냐, 하나도 안 맞더라는 거죠. 관찰자 간의 신뢰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의 우리가 신뢰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의 스케일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계속 이걸 써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금 한 4개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서는 구축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4개의 영역 중에서 이제 하나의 영역이 다른 거, 그러면 43%고, 그 2개 이상이 막 다른 경우는 12%. 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과연 이게 뭐, 객관성이 있느냐? 사실은 객관성이 없죠. 환자는 구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이제 구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환자는 딱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또 이제 있는 거고, 또 환자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이 의사는 구축이고 이 의사는 구축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의사는 경미한 구축이고 이 의사는 구축이 되게 심한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뭐 이제 미국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문헌상에서도 구축을 갖다가 아주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이렇게 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아직까지 의사들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한 게 없어요. 그쪽으로 제대로 된 연구가 된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게 답답하니까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압형 안압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과에서 쓰는 어떤 이제 그 압력계가 있어요. 저걸 갖다가 이제 가슴에다 대고서 쏴보겠다 이거예요. 안압 재듯이. 얼마나 딱딱하냐, 이제 펌니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정하겠다고 한 건데, 저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구축이 얼마나 심하냐를 떠나서 예컨대 이제 보형물 자체가 좀 물렁물렁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엘러간의 스타일 410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거 간의 차이를 갖다가 저걸 가지고서는 해가지고 저거 압력이 높으면 이건 구축이네, 자, 이렇게 이제 한다면 그거 말도 안 되거든요. 보형물이 들어가기 전에 가슴 상태가 또 있어요. 자, 이거는 보형물 자체, 또 이제 보형물을 싸고 있는 어떤 피막의 구축의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서는 원래 소프트니스가 다 다른 거거든요. 자, 그런 걸 적어가지고서는 장비 하나에서 나오는 숫자 가지고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부분이 또 문제고, 우리가 이제 구축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당신 단단해, 이거 모양이 이상해, 모양이 틀어졌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의사들 사이에서 어떤 컨센서스, 이제 합의점들, 자, 이런 것들이 좀 도출이 될 필요가 있다.
이야기가 있는데 그 화두를 던진 것 뿐이고 사실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문에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도 멀고 먼 얘기인 거죠. 왜냐면은 단단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거 초음파 검사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MRI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만져봤을 때 이거 단단한데 사람의 어떤 오감에 이제 의한 판단이 구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적인 문제를 또 하나 이제 건드려야 되는데 그럼 재수를 내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당신 구축이야. 근데 경미해. 그러니까 좀 더 있어 보자.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자, 당신 구축이 너무 심하다. 이거는 재수 안 하면 안 돼. 그거 해야 되겠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 그 기준이 없어요. 그게 또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재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환자에게나 의사에게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되고, 저 환자의 경우에는 딱딱하다고 의사가 하는데 나는 솔직히 이거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아. 또 내 몸에 또 칼을 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의사가 이제 만져봤을 때 조금 이제 뭐 약간 펌한 느낌은 있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상범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건 구축이라고 보기 어려워.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환자분이 나는 단단해서 이건 너무 싫다. 우리 남편이 이거 좀 싫어해. 그러니까 난 재수를 할래. 자, 이런 분이 또 있어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팩터들이 이어가지고서 결정이 되는 게 재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의학적인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딱 이제 여기서부터는 재수, 요 수치 이하에서는 재수를 하지 않고 경과관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가슴의 촉감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 촉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개인적 선호도가 다른가.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가슴술에 있어서는 엘리자베스 폴 핀들리라고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선생님이지만은 지금 나이 굉장히 많지만은 아직도 이제 수술을 하고 계셔요. 캐나다에서. 이분이 이제 디스커션을 이제 달았는데 이 논문의 저자들의 문제의식 이게 너무 주관적이다라고 이제 뭐 그다음에 의사들마다 이거 서로 이제 맞는 것도 없다. 자,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이 분류 자체가 너무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류에도 이제 버전들이 있는데, 버전마다 뭐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베이커 분류 이제 4급 구축이다. 자, 이러면은 통증이 있다고 써 있는데, 자, 책에는 이렇게 써 있죠. 그 통증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끼어 들어오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예, 과학적인 근거도 없어요. 제가 만져봤을 때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구축이 심하시네요. 자,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통증은 없는 경우도 허다해요. 내가 아무리 그냥 생각을 해봐도 한 2급 뭐 그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건데 뭐 구축 별로 이제 없는 것 같고 이건 뭐 없다고 하면 없고 이제 뭐 약간 그냥 펌하다 하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경미한 구축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경우인데 환자는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통증이 있으면 베이커 그레이드 4다. 이제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좀 있죠. 그 보형물이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근육 위에 있느냐, 근육 아래에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근육 아래에 있으면서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살이 또 두터워요. 자, 이러면 만져봤을 때 속 안에 들어있는 거가 딱딱할 때,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보면은, 자, 종이를 여러 장 쌓아놓고, 뭐 이만큼 종이를 쌓아놓고, 이제 속 안에다가, 자, 이런 걸 갖다 이제 넣어놓고서 만졌을 때, 자, 요 느낌과 종이를 딱 한 장 빼놓고서 이렇게 이제 속 안에 이제 이걸 만졌을 때, 요 느낌이 똑같겠어요?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구축이 왔다고 쳤을 때, 근육 아래에 넣었을 때는 조금 더 이게 패딩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패딩 속 안에 있는 거를 만졌을 때 이 살이 딱딱한지 소프트한지 이걸 판단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마른 환자분들이 대부분 근육 아래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서양애들하고 틀려서 대형은 되게 얇아요. 그래서 구축이 있으면 또 이제 명확하게 이제 느껴지긴 하는데 어떤 경우 이제 살이 조금 많고 뭐 이제 좀 처지기도 했고 보형물은 조금 작게 들어갔고 이 상태에서 보형물 주변을 피막이 두꺼운 경우, 자, 이 경우는 만져봤을 때 이거 이게 구축인가? 저도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핀들리 선생님도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축이 있는데도 현저히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축이 없는데 마치 구축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식염수백 수술에서 식염수를 너무 많이 빵빵히 채웠다. 만약에 100cc짜리 실리콘인데 120cc를 채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구축인가? 자, 이런 느낌이 이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구축을 진단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사방에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다른 혼란스럽게 하는 팩터들이 만큼 있다고 하는 거죠. 환자분들이 어떻게 느끼는 정서적인 어떤 상태. 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한 지 20년 됐는데 자기가 구축이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구축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딴 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스 보니까 뭐 엘러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 뭐지 하면서 이제 병원에 한번 와본 거고 병원에 와가지고 당신 구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 하면서 이제 그때 놀라면서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분들도 허다하다는 거죠. 구축 심한데 이제 수술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수술이냐고 하면서 이제 자기 수술 안 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건 왜냐면은 그 정도의 어떤 딱딱함에 본인 스스로가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이제 딱딱함과 소프트한 이제 이런 어떤 차이에 대해서 내가 적응해 있느냐, 적응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는 재수의 여부도 결정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구축을 진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단 하나의 어떤 방법은 만져보고서 느끼는 거 그 이외의 거는 없거든요. 구축이라는 어떤 이제 이 증상, 이 부작용 자체가 그래요. 수술하면서 이제 봤을 때, 피막 두껍네. 근데 바깥에서 만져봤을 때는 가슴이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경우들도 허다하다는 거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수술하면서 보니까 피막이 되게 얇다. 근데 수술 전에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왜 이렇게 딱딱했지? 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피막의 두께. 자, 이것만 가지고서는 구축이다 아니다 라고 스케일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축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참 지금까지 어떤 이제 그런 연구들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량하고 수치하고 이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또 피넬리 선생님도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디스커션을 이제 맺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고형문 수술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할 생각이신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모든 부작용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항상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좀 생각하셔야 돼요. 가슴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미적인, 미용적인 이런 부분이고 의사 선생과 나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마다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좀 명심해 두시면은 아마 이제 진료를 받고 또 수술 후에 어떤 경과 관찰 과정 중에서 또 어떤 느끼는 혼란 이런 걸 갖다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이제 구축에 대해서는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제 그런 연구들이 나오기를 저도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